믿기 힘들겠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노년의 남성들만 출입이 허용된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고급 리조트나 비밀스러운 클럽이 아니라 이상하고도 믿기 어려운 규칙을 가진 수수께끼 같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나이든 남성들이 단순히 무료 마사지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처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모시고 돌봐주는 대접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인생의 황홀리에 접어든 노인들이 선택된 걸까요? 왜 젊은 청년이나 건장한 남성은 안 되는 걸까요? 과연 이 마을은 이런 기묘한 규칙들 뒤에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진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태국에 숨겨진 그 미스터리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6번 카렌족의 뿔삽입 전통. 어른이 되려면 뿔이 자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카렌족이 이어온 가장 무시무시한 전통 중 하나입니다. 뿔삽입. 의식은 단순한 인내력 시험이 아닙니다. 용기를 증명하는 통과 의례이기도 하죠. 이 의식을 버티지 못하면 유감이지만 당신은 결코 뿔 달린 자, 다시 말해 진정한 권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날카롭고 기다란 소나 버팔로의 뿔을 마취도 없이 두피에 직접 심는 것을요. 마을의 원로들이 숙련된 손으로 두피를 절개하고 뿔을 삽입한 뒤 다시 꿰매는 과정은 살아있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에 못 이겨 얼굴을 찡그리면 안타깝게도 동정은커녕 약하다는 평가만 돌아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고통을 감수할까요? 카렌족에게 뿔은 힘과 용기의 궁극적인 상징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일 뿐 아니라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행운을 불러오는 부적으로도 여겨지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뿔은 곧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견뎌낸 증거이자 강인함과 존경받을 자격을 갖췄다는 자격증과도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비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렌족의 눈으로 보면 이 뿔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 뿔은 챔피언 트로피와도 같은 존재죠. 단, 트로피처럼 불편하다고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뿔 달린 자의 일원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충분히 성숙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특정 나이에 도달하거나 결혼 또는 중요한 과업을 완수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의 중심에서 이 의식이 치러집니다. 단순한 개인의 통과 의례가 아닌 사회적 행사인 셈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의식을 감히 치를 수 있을까요? 머리에 거대한 뿔을 심도록 자리에 앉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심장이 쫄깃해지는 전통 따위는 멀리하고 조용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용기 있거나 아니면 약간은 제정신이 아니거나요. 하지만 이 뿔 삽입 의식은 카렌족의 수많은 독특한 전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독특한 문화의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5번 뱀과의 결혼식. 만약 신랑이 뱀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믿기 어렵겠지만 태국의 일부 마을에서는 많은 어린 소녀들이 뱀과 결혼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들에게 이 의식은 영적인 의미가 담긴 신성한 전통입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소녀가 꿈에서 뱀을 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신의 계시로 여겨집니다. 태국 산악지대 사람들에게 뱀은 단순한 파충류가 아니라 신의 현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뱀 꿈을 꾼 소녀는 반드시 특별한 의식, 즉 뱀과의 상징적인 결혼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 의식을 하지 않으면 결혼 운이 막히거나 심지어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소녀의 가족은 이 결혼식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신랑으로서 가장 영험한 뱀을 고르고 전통 결혼식을 차려 신성하게 거행합니다. 이때 선택되는 뱀은 대부분 코브라인데 이는 코브라가 온순해서가 아니라 강인함과 신의 보호를 상징하는 신성한 생명체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전통 복장을 입고 화려하게 꾸며진 채 뱀과 함께 의식에 참여합니다. 뱀은 의식용 쟁반에 둘둘 말린 채 올려지거나 상자 안에 담긴 상태로 등장합니다. 결혼식에는 기도, 제물 바치기, 그리고 소녀가 신랑에게 맹세하는 의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실제 결혼식처럼 마을 원로와 가족, 이웃들이 함께 모여 지켜보는 공동체 행사로 치러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뱀일까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과 신령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상징적인 존재이자 신의 전령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을 위험에서 지켜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믿는 것이죠. 소녀는 뱀과 결혼함으로써 신에게 존경을 표하고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위한 보호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끝나면 소녀는 모든 애군을 씻어낸 존재로 인정받고 실제 사람과의 결혼이 허용됩니다. 이 독특한 의식은 매년 많은 소녀들이 거치는 전통이며 태국 북동부 일부 마을은 이 뱀 결혼 전통으로 유명해 관광객과 문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기이하며 어린 소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의식이라며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번 꿈 한 통을 키우는 전통. 꿈 한 통. 죽은 아이의 영혼이 깃든 인형. 겉보기엔 단순한 인형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태국에서는 이 인형이 행운과 부, 그리고 보호를 가져다주는 신성한 입양 자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전통 뒤에는 섬뜩하고 신비로운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태국의 전설에 따르면 꿈 한 통은 옛 무당들이 잃어버린 아이들의 영혼을 불러들여 만든 부적에서 유래합니다. 꿈 한 통이라는 이름은 황금아이를 뜻하며 원래는 아이의 유골이나 신체 일부를 사용해 인형을 만들고 주술적 힘을 불어넣어 영혼이 깃들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일반 인형 형태로 제작되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실제 영혼이 깃든 존재로 여기고 아이처럼 보살핍니다. 하지만 꿈 한 통을 기르는 일은 단순히 예쁜 인형을 사서 선반에 올려두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족처럼 소중하게 대하고 정성을 다해 돌보아야 합니다. 보통 깨끗하고 정갈한 장소에 모시고 매일 음식, 우유, 장난감 등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주인은 꿈 한 통에게 아이를 대하듯 말을 걸고 다정하게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꿈 한 통은 행운을 가져오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며 가족을 불행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꿈 한 통 안에 영혼이 분노하여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제 꿈 한 통이 혼자 움직였다거나 한밤중에 울거나 웃었다는 이야기, 심지어 정체불명의 사고가 일어났다는 괴담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지만 여전히 많은 꿈 한 통 주인들에게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꿈 한 통을 키워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단지 인형 하나를 사는 것을 넘어 시간과 정성, 영적인 믿음까지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처럼 수상하고 으스스한 이야기 때문에 꿈 한 통에서 멀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계속해서 함께 떠나보시죠. 13번 고양이 결혼식 전통.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태국에서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태국의 일부 부유한 가정에서는 고양이, 특히 샴 고양이를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문의 귀족처럼 대우합니다. 그리고 이 네 발 달린 귀족들이 홍의를 맞이하면 사람도 부러워할 만큼 성대한 결혼식을 치러줍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특히 태국에서 유래된 희귀 품종인 샴 고양이는 집안에 큰 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집니다. 이 결혼식은 실제 사람의 결혼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컷 고양이, 즉 신랑은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암컷 고양이, 즉 신부는 공주처럼 꾸민 웨딩 드레스를 입고 등장합니다. 하객으로는 가족과 친구들뿐 아니라 연예인, 심지어 언론까지 참여해 성대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결혼식에는 목걸이 교환, 웨딩 케이크 커팅, 기념 촬영 등 인간의 전통을 그대로 따릅니다. 보통 이 결혼식에는 수천만 원이 들어가며 일부 행사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2만 5천 달러 이상, 즉 한화로 약 3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방콕에서 열린 가장 유명한 고양이 결혼식 중 하나는 5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해 자신의 결혼식을 되돌아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 사례로도 유명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사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양이 주인들에게 이 전통은 행운을 가져다 준 존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입니다. 일부는 결혼식을 정성스럽게 치르지 않으면 집안에 불운이 깃들고 재물이 줄어든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기이한 문화로 보일 수 있지만 영성과 운명에 대한 깊은 신념을 지닌 전통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번. 돈을 밟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태국에서는 지폐를 실수로 밟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무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엄중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태국의 모든 화폐, 즉 가장 작은 동전부터 가장 큰 지폐까지 왕의 초상화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국민에게 왕은 단순한 국가 원수가 아닙니다. 국가의 통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죠. 따라서 화폐 위에 있는 왕의 얼굴을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곧 왕 자체를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받습니다. 태국 형법 112조에 따르면 왕실에 대한 불경 행위는 죄질에 따라 고액의 벌금은 물론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방콕의 혼잡한 거리에서 지폐를 떨어뜨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발로 잠시 눌렀다고요? 태국에서는 그 행동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그 장면을 촬영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돈은 절대 발로 건드리거나 밟지 마세요. 바람에 날아갈까 걱정된다 해도 손으로 주워야 합니다. 물론 이는 태국의 수많은 독특한 법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소개될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세요. 분명 여러분을 더욱 깜짝 놀라게 만들 겁니다. 11번. 세계에서 목이 가장 긴 마을. 평생 동안 무거운 금속 고리를 20개 넘게 목에 걸고 살아가야만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에 사는 파다옹족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이 부족에서는 피부나 머리카락, 몸매가 아닌 목의 길이가 아름다움의 기준입니다. 파다옹족 문화에서 긴 목은 우아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부의 상징입니다. 목이 길수록 사회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상류층과 결혼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리들이 야생동물의 목 물기를 막아주는 보호수단이 된다는 믿음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보통 5살 무렵부터 목에 고리를 착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고리 몇 개만 착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겁고 많은 수의 고리를 더해갑니다. 이 고리들은 주로 노쇠나 청동으로 만들어지며 하나당 무게는 1-2kg에 달합니다. 성인이 된 여성들 중 일부는 20개 이상의 고리를 차며 총 무게가 10kg에 이르기도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고리들을 자는 동안에도 절대 벗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목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리의 무게로 쇄골이 눌려 시각적으로 목이 길어 보이게 되는 착시 효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며 파다옹족 여성들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10번. 죽은 사람들의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 태국의 야시장, 특히 롱끌루아 시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물건들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귀신 들린 중고 물품들이 거래되는 곳이라는 소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고시장 같지만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의 모든 물건이 과거의 사연을 품고 있으며 심지어 전 주인의 영혼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롱끌루아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팔까요? 의류, 장신구, 신발, 시계, 심지어 개인적인 물건들까지.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격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한데요. 어떤 드레스는 100바트도 안 되는 가격에 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옷이 이미 세상을 떠난 여성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런 소문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일부 태국인들은 물건에는 소유자의 영혼이 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반지, 시계, 신발처럼 자주 착용하던 물건들에 그런 기운이 스며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산 뒤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이 혼자 움직였다거나 밤중에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단지 소문일 뿐이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2번쯤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시장을 찾습니다. 저렴한 가격, 그리고 소문으로 인한 호기심 때문이죠. 일부는 중고 보물을 찾기 위해 또 어떤 이들은 오싹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방문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이 롱끌루아 시장을 찾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물건들을 직접 사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귀신 들린 시장이라는 명성 때문에 조심스럽게 피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이 물건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떠도는 이야기일 뿐일까요?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며 그 답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2번, 관 속 카페, 죽음을 체험하는 공간. 태국 방콕에는 단순히 음료만 파는 카페가 아닙니다. 바로 죽음 인식 카페, 즉 삶과 죽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관에 누워 뚜껑을 덮고 마치 죽음을 체험하듯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카페 한가운데에는 실제 관 하나가 놓여 있고 원하는 고객은 그 안에 누워 뚜껑을 덮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도는 듯한 소름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수는 이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고 삶의 소중함과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카페는 콘셉트뿐 아니라 음료의 이름까지 독특한데요. 행복한 죽음, 다시 태어남 등 죽음과 재생을 상징하는 이름의 음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음료들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인생의 덧없음을 되새기게 하는 상징입니다. 깜빡이는 촛불과 관에 둘러싸여 음료를 마시다 보면 마치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한 듯한 묘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카페 창립자는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계기라고요. 죽음을 직시하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고 더 이상 사소한 일들에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 덕분에 이곳은 태국 현지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카페에 들어가 직접 관에 누워 죽음을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다시 태어남 한 잔을 마시며 안전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이 경험은 분명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7번, 롯부리 원숭이 축제와 수천 마리 원숭이를 위한 성대한 잔치. 오직 원숭이들만을 위한 연회.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태국 롯부리에서는 매년 11월 수천 마리의 원숭이들에게 과일과 채소, 그리고 달콤한 간식까지 마음껏 즐기게 해주는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롯부리주는 고대 사원을 중심으로 수많은 원숭이들이 자유롭게 사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원숭이는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행운을 가져오고 재앙을 막아주는 영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특히 축제의 중심이 되는 프라뿌랑삼 욤 사원은 수천 마리의 원숭이들이 모여드는 성스러운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사원 앞에는 바나나, 수박, 사과, 그리고 다양한 디저트 등 신선한 과일과 간식 수톤이 테이블 가득 진열됩니다. 형형색색의 꽃과 전통 깃발로 장식된 테이블은 활기차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곳곳에서 몰려든 원숭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음식을 먹고 그야말로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을 만끽합니다. 평소처럼 먹이를 두고 다툴 필요 없이 이날만큼은 마음껏 배를 채울 수 있죠. 이 축제는 롯부리 주민들이 원숭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방식이자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상징입니다. 지역 사람들은 원숭이가 힌두교와 불교의 신인 하누만의 현신이라 믿으며 이 축제를 통해 감사와 경배를 바치고 공동체의 안녕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수천 마리의 원숭이가 몰려들다 보니 가끔 예상치 못한 소동도 벌어지곤 합니다. 음식을 훔치거나 관광객에게 달려드는 장난기 많은 원숭이들 덕분에 축제는 더욱 활기차고 인상 깊은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은 이 독특한 축제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장난꾸러기지만 신성한 의미를 지닌 수호 원숭이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관람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이 11월에 태국을 방문한다면 이 축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6번, 태국 가정마다 있는 귀신의 집. 태국의 대부분 가정과 사업장에는 작은 귀신의 집, 즉 산프라품이라 불리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인간 세상을 연결하는 신성한 상징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모든 땅에는 수호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집을 짓거나 사업장을 열 때는 이 수호신이 머무를 수 있도록 작은 사당을 세워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곳에 정성껏 재물을 바치면 재앙을 피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만 만약 신령이 만족하지 못하면 작은 불움부터 큰 재난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태국 전체 가정의 약 80% 이상이 산프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체나 상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부 국제기업들조차 태국의 지사를 설립할 때는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귀신의 집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 귀신의 집은 작은 사원처럼 정교하게 조성되며 보통 정원이나 마당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세워집니다. 지붕은 세밀한 조각으로 장식되고 색상도 금색, 붉은색, 흰색 등으로 화려하게 칠해집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이곳에 과일, 음료, 향, 그리고 때로는 작은 장난감까지 올리며 신령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전합니다. 어떤 가정은 정기적으로 승려를 초청해 평안을 비는 의식도 열곤 하죠. 우리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 태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 정성스레 과일 접시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건 귀신의 집과 관련된 기이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사당 근처에서 검은 형체를 보았다거나 이유 없는 소리나 싸늘한 기운, 반복되는 악몽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산프라품이 태국인의 정신세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임을 잘 보여줍니다. 5번. 상어와 함께 사는 마을. 물 위에 지어진 중마 마을의 이야기. 어느 날 아침 부엌에 들어섰는데 발밑 바닥 아래로 상거가 헤엄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렵지만 태국의 물 위에 지어진 중마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 오는 계절이면 자주 겪는 일입니다. 특히 바다 위에 세워진 독특한 어촌 마을인 꽃바니는 자연과의 공존을 보여주는 인간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장소이자 믿기 힘든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태국 판근가 주에 위치한 꽃바니 마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상 마을 중 하나입니다. 이 마을은 18세기 무렵 태국으로 이주한 이슬람계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당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 위에 기둥을 세워 전체 마을을 수상해 건설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 마을에는 약 16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주택은 물론 모스크, 학교, 심지어 물 위에 떠있는 축구장까지 모두 바다 위에 존재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배가 주된 이동 수단이며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해 생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수상 생활도 우기에는 갑자기 긴장이 감돌 수 있습니다. 물이 불어나면서 상어나 악어 같은 예기치 못한 손님들이 마을 안쪽까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바닥 판자 틈 사이로 상어의 그림자가 지나가거나 집 근처에 악어가 출몰하는 일이 실제로 종종 일어납니다. 중마로 세운 집의 바닥은 목재로 되어 있어 틈이 있는데 그 사이로 사람들은 물속을 들여다보며 위험한 생물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 때면 부모들은 늘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기에는 마을 전체가 상어나 악어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합니다. 물 길어 오던 도중 상어와 마주쳤다거나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살펴봤더니 악어가 집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단 한 번의 사건만으로도 일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바니와 같은 수상 마을의 사람들은 대대로 이 삶의 방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은 더욱 튼튼하게 지어지고 바닥 밑에 그물망을 설치해 상어나 악어의 접근을 막는 등 주민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위험에 대비해왔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이 마을은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한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매일 잠재적인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어쩌면 그런 도전이 있기에 이 문화는 더욱 특별한 매력을 지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여러분은 상어와 악어가 이웃일 수 있는 마을에서 살아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멀리서 사진만 감상하고 싶으신가요? 어느 쪽이든 꽃바니와 같은 수상 마을은 인간이 자연에 적응해온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속해서 태국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번.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축제.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문화로 알려진 태국. 그 중에서도 파타야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페스티벌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소수자 축제로 손꼽힙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진정한 자기 삶을 향한 존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중 축제가 끊이지 않는 활기찬 해변 도시 파타야는 프라이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축제는 전 세계에서 모인 관광객들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문화 축제입니다. 하늘에는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고 화려한 의상과 예술 퍼포먼스가 거리를 채우며 파타야는 그야말로 색채와 열정으로 가득한 도시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이 축제는 단순한 볼거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별,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사랑할 권리와 평등을 외치는 목소리가 이 행사를 통해 퍼져 나갑니다. 태국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나라에서도 이 축제는 여전히 자긍심과 연대의 상징으로 작용하며 동남아시아 전역의 포용과 다양성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프라이드 퍼레이드입니다. 이 순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의상을 입고 파타야 거리로 나서며 화려하게 장식된 행렬, 활기찬 음악, 거리 공연이 어우러져 눈을 뗄 수 없는 축제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이 축제에서는 태국 성소수자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 미인 대회도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외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자신감과 뛰어난 재능으로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태국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용기와 진정한 자아를 향한 열망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 대회는 그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빛날 수 있는 소중한 무대가 됩니다. 3번. 불상 수출 금지. 태국에서 불상을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교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는 불상 수출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허가 없이 불상을 외국으로 반출하려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지 법률 차원을 넘어 태국이 소중히 여기는 문화와 종교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태국 법에 따르면 종교적 또는 교육적 목적에 한해서만 불상의 수출이 허용됩니다. 즉, 단순히 집이나 사무실 장식용으로 불상을 들여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상을 수출하려면 태국 미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는 불상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 면밀히 심사됩니다. 설령 허가를 받았더라도 모든 불상이 반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 불상, 희귀한 불상, 역사적으로 중요한 불상은 문화재 유출을 막고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가 엄격한 이유는 불상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불상을 술집이나 음식점 또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의 장식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교 문화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태국 정부는 귀중한 불상이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 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대 불상이 도난당해 해외로 팔려나가는 사례가 많았고 그로 인해 국가 문화재가 큰 손실을 입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관광객 중에는 이런 규정을 알지 못한 채 불상을 반출하려다 공항에서 압수를 당하거나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나라에서는 불상을 욕실에 두거나 바닥에 놓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해 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불교도들 사이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성한 종교 상징에 대한 무지와 무례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을 낳기도 합니다. 이번 몸을 지키는 신성한 문신 전통. 태국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사끄얀 문신 전통이 있습니다. 이 문신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문화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유산으로 여겨집니다. 보통 불교 승려나 아잔이라 불리는 특별한 문신 스승이 직접 시술하며 복잡한 무늬와 전설 속 동물, 그리고 팔리어나 고대 크메르어로 된 주문이 함께 새겨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문신들은 단지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운을 불러오고 힘을 주며 악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줄의 기도문이 새겨진 핫다우 문신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부적의 역할을 하며 호랑이 문신은 힘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현대적인 기계 문신과 달리 사끄야는 강철이나 대나무로 만든 긴 바늘을 사용해 손으로 직접 새깁니다. 문신을 새기기 전에는 짧은 의식을 치르며 스승이나 승려가 기도문을 외우며 신성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향을 피우고 주문이 울려 퍼지는 이 공간은 마치 신비한 제의 장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끄얀의 가장 독특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적인 규율을 지키겠다는 서약이기도 하며 문신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악행을 삼가야 하는 윤리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칙을 어길 경우 문신의 영적인 힘이 사라지고 심지어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실제로 사끄얀 규율을 어긴 뒤 불운을 겪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어떤 남성은 거짓말을 한 뒤부터 일이 계속 꼬이고 직장을 잃고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크얀 문신이 진짜 영적인 힘을 지녔다고 믿고 있습니다. 2번, 세계에서 가장 큰 순금 불상. 태국 방콕의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와트라이밋 사원은 전통적인 태국 건축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거대한 순금 불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명한 사찰입니다. 높이 3m, 무게 5.5톤에 달하는 이 불상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불교의 정신적 상징이자 수많은 신도들과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눈부시게 빛나는 이 금불상을 보며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단순한 석고상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불상은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수코타이 왕조 시기에 주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번성했던 태국 불교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18세기 현재 미얀마인 버마 군대가 태국을 침략하자 승려들은 이 소중한 불상이 약탈당하거나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꺼운 석고층으로 불상을 덮어 위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계획은 너무나 완벽하게 성공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아무도 그 안에 순금 불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 수세기 동안 석고 아래에 숨겨진 채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불상은 하나의 평범한 석고상처럼 인식되어 여러 사원을 옮겨다니며 보관되었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도 없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5년 이 불상이 현재 와트라이밋 사원으로 옮겨지던 중 크레인의 줄이 끊어져 불상이 땅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석고층 일부가 갈라졌고 그 틈 사이로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석고를 모두 제거하자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고 귀한 순금 불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물질적 가치는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마을은 과연 천국일까요? 아니면 논란 속의 비밀일까요? 믿기 힘든 규칙들과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충격적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눈을 뗄 수 없는 매혹적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원하신다면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